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철진의 머니웨브 시간입니다. 저는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이고요. 지난주 예고해 드린 대로 드디어 첫 번째 구독자분의 질문이 도착했습니다. 질문 내용은 금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지, 또 투자할 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? 라는 질문이었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본격 이야기에 앞서서 이 금투자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. 최근 금값, 국제금값 많이 올랐죠? 상승한 이유 두 가지입니다. 실은 이 금은 세상이 흉흉할 때 인기가 있습니다. 최근 코로나19 국면에 안전자산 가치가 돋보이면서 수요가 몰린 것이고요. 두 번째 이유는 이 종이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. 그 이유는 여러분도 더 잘 알다시피 지금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, 미국뿐만이 아니죠. 유럽, 일본, 우리나라도 벌써 250조 원 이상의 돈을 시중에 뿌렸는데요.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고 많이 유입하게 되면 당연히 종이돈의 가치가 떨어질 테니까 상대적으로 이 금의 인기가 높아진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지금 투자해도 될까? 일단 최근에 금값 상승률이 꽤 된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. 온스당 1,400달러에서 1,700달러까지 너무나 빠른 시간에 올랐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저는 잠시의 숨고르기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값 적어도 전고점인 온스당 1,900달러 혹은 온스당 2,000달러까지는 열려있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 접근하려는 분들은 한 번에 올인하기보다는 조금씩 돈을 나눠서 우리가 적립투자라고 말하죠. 이런 적립투자 방식으로 당분간 1600에서 1700대 라인의 이 박스권에서 금을 매집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종이금이냐 실물금이냐를 항상 선택을 하셔야 되죠. 금 ETF, 상장지수 펀드 같은 종이금으로 접근할지 아니면 실물금을 살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실물금을 딱 사서 쟁이는 것이 실은 금 투자의 기본 방법이다라는 말도 함께 전해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금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단은 15% 정도를 유지하시라라는 말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럼 정철진의 머니웨브 본격적인 이야기로 돌입할 텐데요. 오늘의 주제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내 지갑에 미치는 영향입니다. 홍콩 보안법, 홍콩 국가보안법 지난 5월 28일 중국 공산당 이 전인대를 통과했습니다. 아직 법이 완벽하게 제정된 건 아니지만요. 전인대를 통과했기 때문에 늦어도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이 홍콩 보안법은 아주 공식 제정될 예정입니다. 홍콩 보안법 설명은 길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. 홍콩에서 일어나는 반중국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겠다. 즉 홍콩에서 중국에 대해서 비판한다든가 시위한다든가 혹은 그 이상의 모든 것들 반중국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다는 것이 홍콩 보안법의 핵심 내용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홍콩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런 게 덧붙여서 나오는 게 홍콩의 중국의 정보기관 혹은 중국의 사법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. 왜? 홍콩의 반중국 시위를 잡아내려면 어쨌든 홍콩 공안이 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이런 법을 이제 이 통과, 제정이 앞두고 있다라는 것인데요.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법 통과, 이 전인대 통과와 함께 서방 세계에는 난리가 났죠. 특히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홍콩이라는 곳은 큰 틀에서 이 서방 국가, 서방 자본 세력이 봤을 때는 아시아의 자본에 진입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는 이걸 좋게 말해서 아시아 금융 허브라고 얘기를 하죠. 굉장히 많은 역할을 그동안에 해왔는데 이제부터 중국이 홍콩을 일국 양제, 그러니까 또 다른 제도의 이 하나의 도시국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 거였으니까 자기의 통치하게 두겠다는 일국 일제 양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특히 미국을 위시한 서방에서는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.
실질적으로 미국에는 홍콩 정책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이게 1992년에 제정이 됐는데, 비록 이제 홍콩이 영국령에서 중국으로 반환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홍콩은 중국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 세계, 이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남아있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비자라든가 투자라든가 관세라든가 무역에 있어서 특혜를 주고 있었던 법이 바로 미국의 홍콩 정책법이에요. 왜? 홍콩은 중국이 아니니까. 중국에는 25% 관세를 매기더라도 홍콩은 뭐 5% 이하만 매긴다라든가, 비자도 편하죠. 투자 자금이 오고 가는 것도 편하죠. 자, 그러니까 당장 미국이 하는 이야기는 그럼 그동안에 홍콩에게 주었던 이 특혜를 없애는 이 홍콩 정책법을 최악의 경우에는 폐기하겠다, 이렇게까지 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. 이 홍콩 보안법이 내 지갑에는 어떤 경로로,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. 그 첫 번째 조건은 역시 미중 갈등으로 불거지냐 마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. 잘 보시면은 지금 이 중국이 홍콩을 완전히 자신의 제도 아래, 통치하에 편입하겠다라고 할 때 미국이 가장 먼저 강력 반발하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이유는 홍콩이라는 곳이 실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달러의 조달 창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벽히 자신의 통치하에 두게 될 경우에는 뭐 달러라든가 기타 등등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한 입지 조건을 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.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 혹은 미국과 외 서방 세계에서 홍콩을 중국 통치로 완전히 넘겨버리게 될 경우 홍콩은 실은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도 되기도 하는데, 그렇게 좋은 교두보를 완전히 뺏기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제 차후에 뭐 중국에 들어가서 양털 깎기를 하든 뭐를 하든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원천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바로 이 홍콩을 두고 지금 미국도 거세게 이제 항의를 하고 반발을 하게 되면서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미중 갈등이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홍콩 보안법을 두고 미국과 이 중국이 2차 패권 싸움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큰 갈등으로 된다면 다시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칠 것이고, 그럼 주가도 떨어질 것이고 내 지갑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. 반면 이게 뭐 큰 문제도 아니고 미중 갈등이 흐지부지 넘어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뭐 한 국면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, 그렇다면 내 지갑에는, 내 재테크에는 큰 영향이 없게 되는,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. 특이한 점은 6월 첫째 주까지의 모습만 보면 이 홍콩 국가보안법, 홍콩 보안법이 전인대를 통과한 게 뭐 아무런 이슈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있습니다. 세계 주식시장 6월 첫째 주까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. 이렇게 뭐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데 중국도 좀 반항한다고 했다가 다시 곡물을 사주기도 하고요. 트럼프 대통령도 그 관세협정 맺었던 거를, 무역협정을 다시 취소하겠다라고 하다가도 뭐 취소는 안 하고 버티고 있고, 그러니까 약간 좀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. 그 이유는 뭘까? 첫 번째는 역시 11월 3일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세게 중국을 칠 경우엔 결과적으로 또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하고,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충격이 큰데 뭐 또다시 경제가 무너진다면 본인의 재선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세게 못 다루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,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홍콩이라는 곳이 있어야 기존의 서방 자본 세력과 중국 시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, 자칫 이게 막 너무 갈등이 격해져서 아예 홍콩 문까지 닫아버리게 된다면 뭐 중국은 아예 뭐 들어갈 골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세게 중국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,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끝일까?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결과적으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는데도 미국이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이것은 뭐 패권 다툼에 있어서 미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요. 이 상태로 그냥 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기술력을 봤을 때 뭐 그야말로 오히려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
어떤 식으로든 저는 미국이 중국을, 이 홍콩을 빌미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, 저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카드를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정한 나라, 북한과 이란과의 거래를 한 기업이라든가 기타 하나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달러 결제 동결, 금융 동결을 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. 근데 현재 보면 뭐 화웨이라든가 중국 일부 기업에서 북한과 이란과의 거래를 한 정보들을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분명히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할 텐데, 그와 동시에 아마 홍콩 제재를 함께 걸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달러 결제가 동결이 되기 때문에 뭐 중국은 달러 가뭄에 아주 단기간 빠지게 될 수가 있겠고, 그야말로 또 한 번의 중국발 외환위기에 준하는 그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, 결과적으로 저는 11월 대선 이전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플러스 홍콩을 함께 규제하는 이런 투 트랙을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외환 시장을 한번 공격하지 않을까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참고로 지금 달러 위안 같은 경우에 7.19, 7.2 위안, 굉장히 지금 위험한 대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즉 위안화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요. 만에 하나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홍콩 보안법을 빌미로 한 공격이 올여름 펼쳐지게 될 경우, 위안이 다시 7.28, 7.3 위안을 넘기게 될 경우 중국 외환 시장 혹은 중국 자본 시장, 자산 시장은 굉장히 휘청될 수가 있다. 이 점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, 일단은 홍콩 보안법 이슈로 미중 갈등이 별거 없다. 미국도 눈치 보고 중국도 막 반항하는 척하면서 흐지부지 11월 대선까지 간다면 글쎄요, 별다른 충격은 없겠지만, 어쨌거나 미국 입장에서 올 여름 승부를 한번 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초강수, 가령 세컨더리 보이콧 혹은 홍콩에 대한 외환 결제, 달러 금융 결제에 대한 규제가 돌입한다면 주식시장은 아마 그것을 빌미로 제법 큰 조정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